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스폰서 유치가 부진한 가운데 국비 지원까지 줄어들어 광주시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졸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 잔류인력을 남겨둘 예정이어서 업무 이원화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자 광주시는 성공 개최에 청신호라며 환영했습니다. 2015년 하계 유대회를 흑자대회로 치르려면 무엇보다 스폰서 유치 등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마당에 국비 지원이 줄면서 확보해야 할 자체 수입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015년 하계 유대회 예산 가운데 스폰서 유치나 입장권 판매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예산은 총 예산의 15%, 금액으론 1,232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자체 수익금은 목표액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전문 마케팅 대행사와 협약을 맺고 후원기업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흑자대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빚을 1원도 남기지 않는 그런 대회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다 수영대회 갈등으로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살피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국제행사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광주시가 정부에 신청한 내년 유대회 예산은 3분의 2가량만 반영됐고 매칭 펀드 방식에 따라 관련 지방비도 3,400억을 줄여야 할 처지입니다. 또 홍보 예산, 또 수입, 스폰서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고 대회가 6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예산 지원은 줄고 후원사 유치는 지지부진하고 이래저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계수영대회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자 광주시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대회 성공 개최에 청신호라며 그간의 오해를 싣고 광주 시민의 자존심이 회복돼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 발의에 국회의원 과반이 참여해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은 효과를 가져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광주시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에 광주의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일부만 반영된 예산을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추가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고 관련 자료가 부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보건소장 근무연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해봤습니다. 19개 시군은 공개했지만 3개 시군은 비공개를 통보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등의 인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비공개 대상이거든요, 이게. 하지만 정보를 공개한 다른 시군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어떤 개인 신상에 관한 특별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법 해석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 수수료도 제각각입니다. 전자파일 형태로 답변을 받았는데 수수료를 요구한 곳은 7곳, 이마저도 수수료가 달랐고 나머지 지자체는 무료였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담당 직원 전화번호도 엉망입니다.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의회 사무과 등 전혀 다른 부서로 연결된 지자체가 10곳에 달했습니다. 정보공개법 도입 15년째,
알 권리와 행정 감시 차원에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민주화는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 잔류 인력을 남겨둘 예정이어서 업무 이원화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전 기관 15곳 가운데 5곳이 수도권 잔류 인력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들 기관은 고객 만족도와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이전 대상 인원의 20에서 30%를 남길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류 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토지 매각 비용이 최대 3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광주 군공항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 매각 비용은 2조 8천억 원에서 최고 3조 4,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총 면적은 756만 5천 제곱미터로 인근 지역 대지의 최근 실거래가는 제곱미터당 평균 45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배추는 속이 한창 차고 있는데 농민들 속은 한숨으로만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폭락한 배추값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가을 배추밭. 배추 겉잎을 가지런히 모아 노끈으로 묶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확하기 전 배추가 서리를 맞으면 속이 차기도 전에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위가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배추가 이제 빨리 안 물어가지고 속 들어가지고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의 가을 배추밭은 지난해보다 8% 넓어진 상태. 가을비가 제때 내렸고 일조량이 좋아 생산량은 16%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3kg짜리가 3.6kg 이상으로 알차게 연글어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량은 훨씬 많습니다. 이달 중순 본격 수확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 도매값은 1,3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벌써 1,000원이 떨어졌습니다. 예년 같지 않은 배추값에 인건비와 운송비 부담을 느낀 상인들은 거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 팔로가 제일 걱정이죠. 작황이 좋다 보니까 이건 값이 없잖아요. 시장에 가도. 산지 김치 공장들은 물량을 지난해 4만 1,000톤에서 5만 6천 톤으로 늘리고 농정당국도 조기 수매, 김장 일찍 담그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배추 수급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개인용 경차 등록 대수 141만 대 가운데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개인용 경차 운전자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으나 국세청의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광주 전남의 경제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는 모레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이 지역의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 산업 정책과 광주 전남 고령화에 대한 등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몰리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새내기인 상아시아 푸른 씨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학교 강의가 끝나면 하루에 서너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을 용돈으로 쓰고 또 모아 등록금에 보태고 있습니다. 식비랑 용돈이랑 교통비. 학비도 조금 보태고 제 용돈으로 좀 쓰고 식비도 좀 보태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3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전체 평균 채무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빌려 10명 가운데 6명은 본인이 빚을 갚습니다. 국가 장학금도 좀 늘려야 되고요. 개별 대학에서도 최대한 가능한 장학금을 확충해 노력을 해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당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학자금 장기 연체로 신용 불량자가 된 학생은 2011년 70명, 지난해 149명, 올 6월 현재 111명입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신용 불량자로 몰리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전남 지역 노선버스 10대 가운데 7대가량이 운전자 폭행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시군 노선버스 1,199대 가운데 운전자 보호벽이 설치된 버스는 전체의 33%인 400여 대로 전국 평균 7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광주는 1000여 대 가운데 732대에 설치돼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는 광주 지역 33대와 전남 지역 7대 가운데 한 대도 보호벽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외교부가 이를 사인간 소송이라며 손을 떼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보관된 통장이 일본에서 수만 건 발견됐는데도 외교부가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데 그쳤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남과 경남 사이 해역에도 경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지역 기선권 현망 어민들이 전남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해상 경계를 인정한 1심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기각 판결했습니다. 두 척의 대형 어선이 그물을 끌며 멸치를 잡는 방식인 기선권 현망 선단은 경남이 전남보다 규모가 큰데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인 여수 가망만 일대에서 경남 어선들의 경계 침범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문을 연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용객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성에 맞도록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순천시에 들어선 것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개관 10년 만에 도서관 보유 책수만 7만 권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서관의 외형적인 성장만큼 내실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 운영과 시설로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 개관 이듬해 21만 명이던 한 해 이용자 수가 지난해 14만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곳에 작은 도서관이 거의 43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인원이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이용자들이 훨씬 줄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순천시가 도서관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장과 도서관 운영회원을 대폭 교체한 뒤 운영 시스템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 유아를 위한 북스타트와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습니다. 도서관 옥상을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정원식으로 새롭게 꾸미고 도서실 앞 테라스를 아이들의 쉼터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순천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이 북스타트를 접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 또 독서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 기능을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 시도로
도서관이 이용객 증가와 함께 다른 시군의 견학 장소로도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도 많고 쉼터도 많아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쉼터에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순천 기적의 도서관.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보강으로 재도약의 전환점 위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 지역 이름 없는 섬 100여 곳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초부터 신안과 해남 등 전남 해상에 있는 섬 461개에 대해 역사자료와 현지 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101곳에 이름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가지명위원회 의결과 고시를 통해 지도에 섬 이름을 표기할 계획입니다.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59일간의 전시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미학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실용적인 활용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개최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6일 개막한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거시기 머시기였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멋을 보여준다는 뜻에서입니다. 미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종전의 전시와는 달리 올해 전시에서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됐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해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친근한 게 많더라고요. 예쁜 쓰레기 봉투와 택시기사 유니폼 같은 공공 디자인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참신한 제안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 2년 뒤에 또 전시할 텐데 그때도 이렇게 실용성이 뛰어나고 많이 볼 수 있는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도심에 버려진 집을 시민들과 함께 디자인 하우스로 변모시킨 재생 프로젝트는 일반인과 디자인의 거리를 한 발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명품 쌀 포장지와 대나무를 활용한 산업화 프로젝트, 그리고 맛집 상차림 제안을 통해 디자인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미학과 함께 어떻게 산업화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고 그런 점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다만 디자인계 일각에서는 대중성과 경제성에 무게를 두다 보니 비엔날레 본연의 미학적 가치는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순천 정원 박람회와 기간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줄어든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지휘자를 오늘부터 공개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불거진 체게바라 티셔츠 논란으로 공석이 된 지휘자 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늘부터 19일까지 지휘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지휘자는 광복절 행사에서 단원들에게 체게바라 티셔츠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 압박을 받았고 광주시의 문화행정을 비판하며 2달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